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팅 매니지먼트 4 포터블 어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세미나를 맡게 된 민경호 과장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파워 FA로서 LG와 펜텍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터블 마켓에 있어서 라이팅 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크게 LCD 백라이트, 키패드 LED 백라이트 또는 플래시 LED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멀티 디스플레이입니다. 멀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듀얼 LCD 패널 또는 메인 LCD 플러스 서브 LED, 서브 OLED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하이 브라이트니스 카메라 플래시입니다. 점점 카메라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서 그 플래시 드라이버의 커런트 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조도에서 낮은 커런트로 플래시를 동작시키게 되면 화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 브라이트니스 카메라 플래시가 필요하게 됐고요. 현재 그리고 MP3 폰이 폰 마켓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 라이팅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는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싱크로너스 기능이 있어서 음의 소리에 따라서 LED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화이트 LED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인 LCD의 백라이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LCD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점점 많은 LED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ED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밍 컨트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디밍 컨트롤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LCD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디밍 컨트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밝기 변화의 리니어리티와 얼마나 많은 밝기 스텝을 가지냐, 그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LCD의 백라이트를 밝기를 조절함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디블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LED 드라이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세이프티 컨트롤입니다. 핸드폰에 있어서 TXC에는 가장 많은 전류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때 플래시 LED까지 동작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커런트 소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폰은 배터리 순간적인 전류 소모로 인해 폰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LED 라이팅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ED의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싱글 와이어로 여러 개의 LED를 컨트롤하는 방법과 LED 하나하나를 여러 개의 와이어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리즈 컨트롤은 와이어가 적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LED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패러렐 방식은 LED 하나하나를 각각 컨트롤하기 때문에 높은 전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LED를 하나하나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와이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간 밝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칭 서킷이 따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ED 백라이팅 디바이스는 크게 인덕티브 방식과 스위치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덕티브 부스트 방식의 장점은 효율이 높다는 점이고요. 커런트 매칭이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EMI와 사이즈, 코스트입니다. 인덕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인덕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EMI 문제나 사이즈, 그리고 코스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위치 방식은 사이즈와 코스트가 낮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PW 방식의 밝기 조절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WM 방식은 다이오드의 턴온 타임을 변화시켜서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PWM 방식의 장점으로는 외부의 컴포넌트가 전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 베이스밴드가 낮은 주파수의 주파수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오디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PWM 방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때에는 그 주파수가 음성 대역의 주파수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방식의 밝기 조절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방식은 피드백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함으로써 밝기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DAC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과 그라운드 사이에 피드백 저항이 있고요. 그 저항으로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RA 저항을 달고 VA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인가한 전압에 의해서 피드백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됩니다. 피드백 저항의 전류가 올라가게 되면 다이오드로 흐르는 ILED 커런트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VA의 전압을 낮추게 되면 R 피드백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밝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디지털 방식의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아날로그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DAC가 없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밝기 조절은 힘들고요. 밝기 스텝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전압 소스인 V1, V2를 늘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압 소스에 따라서 밝기 스텝은 2의 n승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런트 싱크 방식에 있어서 밝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싱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항 말고도 FET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회로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디밍 레벨의 개수는 2의 n승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라이팅 솔루션에 있어서 밝기 조절한 방식은 다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WM 컨트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DAC가 필요한 아날로그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FET와 레지스터가 필요한 디지털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ISQC 방식의 밝기 조절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셔널 세미컨덕터의 라이팅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솔루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솔루션과 차지 펌프 솔루션, 그리고 OLED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싱글 디스플레이 솔루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디스플레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방식과 차지 펌프 방식이 있고, 또 디밍 컨트롤 방식에 따라서 PWM 방식, 아날로그 방식, ISQC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방식, 차지 펌프 방식, 그리고 OLED를 지원하는 드라이버,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LM27965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M27965는 ISQC 인터페이스를 가진 차지 펌프 방식의 LED 드라이버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용으로 5개의 LED 컨트롤러가 할당되어 있으며 3개의 서브 LCD 또는 키패드 LED용 드라이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디케이터 LED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LED의 최대 밝기는 R셋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며 ISQC로 32단계로 세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M27956의 세부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은 배터리 전압에 디펜던트 하지만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에 따라서 1X 또는 1.5X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LM27956은 기본적으로 메인 5개, 서브 3개, 그리고 인디케이터용으로 1개가 할당되어 있지만 4 플러스 3 플러스 1 또는 5 플러스 2 플러스 1 또는 4 플러스 2 플러스 1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27956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외부 컴포넌트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개수는 모두 5개로서 인풋 커패시터, 아웃풋 커패시터, 그 다음에 2개의 플라이백 커패시터, 그리고 R셋 정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간 커런트 편차는 1% 이내로 아주 정밀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타트 기능에 있어서 인러시 커런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ISQC로 32단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LLP24이며 4x4의 0.8T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LM27956의 브라이트니스 레벨 커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눈은 어두울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밝아질수록 더 둔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로가리즘 커브 특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LCD 백라이트의 밝기도 인간의 감지 능력에 따라 변하게 된다면 눈에 훨씬 더 부드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은 LM27956의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지 펌프의 효율은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티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 그래프, 즉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티지가 3V일 때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펌프의 게인은 3.3V에서 변하게 되며 3.3V 이하에서는 1.5X로 동작을 하고 3.3V 이상에서는 1X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게인 체인지가 일어날 때 가장 효율이 좋으며 게인 체인지한 후 전압이 계속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티지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게인 트랜지션 포인트가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배터리 전압 레인지를 3.3에서 4.이라고 했을 때 포워드 볼티지가 3.6인 것보다는 3.0V일 때 더 효율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지 펌프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티지와 배터리 사용 전압
레인지를 잘 고려하셔서 최대 효율을 갖도록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LM2796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M27966은 메인 LED 5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LED 1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LM27965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아이스케어시로 32단계의 밝기 컨트롤하며 다이오드의 최대 밝기는 R셋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LM27966의 세부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은 최대 90%이며 1.5x, 2x의 어댑티브 게인을 가지며 5개의 LED에 대하여 각각 30mAh씩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메인 5개, 인디케이터 1개 또는 4개의 메인 LCD 그리고 1개의 인디케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외부 컴포넌트는 총 5개이며 1%의 커런트 매칭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러시 커런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 스타트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스케어시로 32단계의 밝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패키지는 24핀 패키지이며 사이즈는 4x4입니다. 다음은 LM3509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3509는 인덕티브 부스트 타입으로 듀얼 LCD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인 LCD 또는 서브 OLED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왼쪽 그림은 듀얼 LCD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인과 서브 핀으로 커런트 싱크 방식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R셋 저항에 의해서 LED의 최대 밝기가 결정되고요. 아이스케어시로 32단계의 밝기로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메인과 서브 각각 독립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메인 LCD로 4개의 LED를 사용하고 있고 서브는 OLED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메인 LED의 최대 밝기는 R셋 저항에 의해서 결정되며 OLED의 공급 전압은 R1과 R2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LM3509의 세부 스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M3509의 최대 효율을 보시면 약 87%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인덕티브 부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공급 전압엔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87%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메인, 서브 각각 5개씩 총 10개의 LED를 구동할 수 있으며 30mAh씩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런트 매칭은 0.2%로 굉장히 정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메인 LED와 OLED 조합으로 사용한다면 LED 5개와 OLED용으로 21V의 40mA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스케어시 인터페이스로 32단계의 논리니어 브라이트니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디밍 기능이 있어서 밝기가 변하게 될 때 스텝당 주어진 시간만큼 딜레이를 주면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 시간 딜레이는 4가지가 있으며 51 마이크로세컨드, 13 밀리세컨드, 26 밀리세컨드, 52 밀리세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리셋과 GPIO 겸용핀이 있어서 하드웨어 리셋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GPIO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LLP10의 3x3의 0.8T입니다. 다음은 LM3509의 LED 디밍 컨트롤 스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밝기는 외부에 있는 R셋 저항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밍 컨트롤은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총 32단계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밝기 변화 그래프는 로가리즘 커브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이 있어서 밝기가 변하게 될 때 한 스텝씩 정해진 시간만큼 딜레이를 주면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딜레이 시간은 다음 4개 중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1 마이크로세컨드, 13 밀리세컨드, 26 밀리세컨드, 52 밀리세컨드입니다. 다음은 LM3509의 좀 더 자세한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덕티브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한 효율을 갖습니다. 대신 커런트 소모가 5mA 이하가 되면 갑자기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유는 스위칭 로스 때문입니다. 스위칭 로스는 일정하지만 출력 전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출력 전류가 적어질수록 점점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LM350을 사용할 때 LED 5개를 사용했을 때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효율 그래프는 LED 4개를 사용했을 때이고 이 그래프는 LED 5개를 사용했을 때 효율 그래프입니다. LED를 5개를 사용했을 경우 4개를 사용했을 때보다 전압을 더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전압을 더 올리면서 발생한 로스에 의해서 효율이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M3509에서 듀얼 LCD를 사용했을 때, 즉 메인과 서브 각각 4개씩 사용했을 때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소모 전류는 60mA까지 증가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듀얼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30mA씩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싱글 LCD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위칭 로스나 컨덕션 로스의 증가보다는 출력 전류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LM3509에서 OLED용으로 사용했을 때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전압이 18V일 때 최대 86%의 효율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력 전압이 16V일 때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전류가 50mA 이상일 때 최대 85%의 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LM350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M3508은 싱크로너스 부스트 컨버터로 외부에 쇼트키 다이오드가 필요 없습니다. LM3508은 LED를 최대 4개까지 구동 가능하며 최대 30mA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디밍 컨트롤은 100kHz 이하의 PWM 신호로 컨트롤 가능합니다. 다음은 LM3508의 상세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은 최대 83%를 가지며 싱크로너스 부스트 컨버터로서 외부에 쇼트키 다이오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4개의 LED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최대 30mA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밍 컨트롤은 PWM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대 100kHz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셧다운 시에는 싱크로너스의 P채널 FET와 커런트 소스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리키지 커런트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약 400nA 정도입니다. LM3508 같은 경우에는 쇼트 서킷 프로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풋 전압이 인풋 전압의 9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프로텍션 서킷이 동작하고요. 다시 아웃풋 전압이 V인 전압이 9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다시 정상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러시 커런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 스타트 기능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마이크로 SD 타입으로 1.5x 1.5에 0.6T입니다. 다음은 LM3508의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LED를 4개로 사용했을 때 효율 그래프인데요. 최대 83%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LED 개수가 감소할수록 효율은 증가합니다. LED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최대 효율이 90% 가까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LM3508의 디밍 컨트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M3508 같은 경우에는 PWM을 지원하지만 일정한 DUTB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로가리즘 스케일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DUTB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리니어한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밍 컨트롤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은 오디블 노이즈입니다. 가정 주파수대가 20Hz에서 20kHz까지이므로 20kHz에서 100kHz까지 주파수를 사용하시면 오디블 노이즈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LED 드라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LED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마그네틱 방식과 차지 펌프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방식은 I2C보다는 심플 I/O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M2754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2754는 최대 800mAh까지 공급 가능한 차지 펌프 방식의 플래시 LED 드라이버입니다. 토치 모드, 플래시 모드 둘 다 지원하며 R셋 저항 1, 2로 각각 최대 전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모드와 토치 모드 전환은 외부에 있는 TF 핀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TX 싱크 기능이 있어서 팜이 동작할 때 전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LM2754 칩셋 1개와 플라잉 캡 캐패시터 2개, 그리고 인풋 아웃풋 캐패시터 각각 1개, 그리고 R 세팅 저항 1, 2, 총 6개의 외부 컴포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사이즈는 7x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LM2754의 상세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M2754는 멀티 아웃풋 플래시 LED 드라이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공급 전류는 800mAh 정도입니다. 효율은 최대 90%이며 1X, 1.5X, 2X로 동작하는 차지 펌프 방식의 플래시 LED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래시 모드에서 1초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LED를 꺼버리는 타임아웃 서킷이 있습니다. 외부에 필요한 컴포넌트 개수는 총 6개입니다. 그리고 TX 싱크 기능이 있어서 RF 앰프가 동작할 때 전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LFA24로 4x4의 0.8T입니다. LM2754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작은 사이즈에 800mAh까지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프로텍션 기능이 있어서 플래시 모드에서 1초 이상 LED가 켜져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TX 싱크 기능이 있어서 팜이 동작할 때 소모 전류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GSM 폰 같은 경우에는 TX 시 최대 2A 이상 전류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 플래시에서 1A 이상 전류를 소모하게 되면 폰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TX 싱크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M2754의 효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티지가 2.81V일 때 게인 체인지는 약 3.1V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게인 체인지 후에 최대 효율을 갖습니다. 약 90%이고요. 그 이후에는 인풋 전압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배터리 사용 전압은 3.2에서 4.2이기 때문에 전체 효율은 70% 이상 90%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치 모드로 스타트업 할 때 파형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커런트는 약 400mAh로 세팅하였습니다. 스타트 할 때 소프트 스타트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게인 체인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파형을 보시면 게인 체인지 할 때 스파이크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게인 체인지 과정에서 스파이크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폰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시 모드로 스타트업 할 때 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세팅이 600mAh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소프트 스타트업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게인 체인지가 일어나고요. 게인 체인지 사이에 보시면 스파이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TX 싱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과 TX 싱크를 시키게 되면 TXC에는 자동으로 토치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토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래시 모드보다 전류가 낮기 때문에 TX 동안 소모 전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GSM 폰 같은 경우에는 TX 시에 최대 2A 이상 전류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때 플래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면 전류가 부족해서 폰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플래시 모드 대신 토치 모드 동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소모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폰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TX 싱크와 LED 커런트의 라이징 폴링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X 싱크가 되더라도 라이징 타임과 폴링 타임이 너무 길게 되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ED 커런트의 라이징 폴링 타임이 빨라야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LM2754는 라이징 폴링 타임이 50 마이크로세컨드 이내로 매우
응답 특성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티그레이티드 라이팅 솔루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MU라고 하는 것은 메인 백라이트, 그리고 서브 백라이트, 그리고 키패드 LED 뿐만 아니라 플래시 LED, 인디케이터 라이트, 그리고 펀 라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LMU 솔루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스트 방식의 듀얼 RGB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LP3931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P3931은 마그네틱 부스트 방식으로 300mAh까지 공급 가능하며 RGB 드라이버 또는 플래시 드라이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밝기와 턴 온, 턴 오프 슬로프는 SPI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패키지는 LP24로 4x4입니다. 다음은 LP3933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3933 역시 부스트 방식의 LMU입니다. 화이트 LED용으로 6개의 드라이버가 할당되어 있으며 2개의 RGB 드라이버 또는 플래시 드라이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 LED 같은 경우에는 컨스탄트 커런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LED 간 밝기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SP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밝기 조절, 턴온, 턴오프, 슬로프, 블링킹 패턴 등을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CSP이며 4.5x 5.5입니다. 다음은 LP3936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P3936 역시 부스트 방식의 LMU로서 6개의 화이트 LED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고 1개의 RGB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RGB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드라이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bient Light Sensor AD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컨트롤은 iSQC 또는 SPI 인터페이스로 가능합니다. 패키지는 32핀 CSP로 4.5x 5.5입니다. 다음은 LP3950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P3950은 부스트 방식의 LMU로서 싱글 핸디드 모드, 디퍼런셜 모드 입력 가능한 오디오 싱크로나이저가 있습니다. 오디오 싱크로나이저는 2가지 모드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앰플리튜드 모드에서는 전체 볼륨을 3단계로 나눠서 RGB를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모드에서는 로우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밴드패스 필터를 3가지로 나눠서 RGB를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I2C, SPI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32핀 CSP 타입 4.5x 5.5입니다. 다음은 LP3954 어드밴스드 LMU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3954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방식으로서 최대 400mAh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의 화이트 LED 드라이버가 있고요. 2개의 RGB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플래시 LED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LED 드라이버는 300mAh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싱크로나이저 인풋이 있어서 RGB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 싱크로나이저 인풋은 Ambient Light Sensor ADC나 Temperature Sensor ADC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컨트롤은 iSQC 또는 SPI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36핀 마이크로 SMD로 3x3의 0.6T입니다. 다음은 LP3958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18V에 70mAh까지 부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브, 키패드 LED 드라이버 3개가 있습니다. LED 드라이버 이외에 3개의 GPIO가 있습니다. 그리고 R키로는 키패드 LED의 전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R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널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는 마이크로 SMD이며 사이즈는 2.5x 2.5입니다. 다음은 LP5526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P5526은 최대 20V까지 전압을 올릴 수 있고 최대 150mAh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메인 LCD와 서브 LCD 그리고 RGB LED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RGB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150mAh까지 공급 가능하며 플래시 LED로 쓸 수 있습니다. LED 드라이버 이외에 3개의 GPIO가 있으며 iSQC 인터페이스로 밝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는 마이크로 SMD이며 2.5x 2.5입니다. 다음은 LP5527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5527은 어싱크로너스 부스트 컨버터로서 1개의 플래시 LED와 4개의 LED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플래시 LED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mAh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토치 모드에서는 50mAh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싱크로나이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인풋이 2개가 있습니다. 4개의 LED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트 커런트 모드로 15mAh까지 드라이빙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I2QC로 소프트웨어 컨트롤이 가능하며 패키지는 30핀 마이크로 SMD로 사이즈는 2.5x3.0입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